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의 남자 정재윤입니다. 앞으로 대박플러스는요, 기법 상담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까지도 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끝내게 되면 조금 아쉽겠죠. 그래서 준비한 것이 내일장 바로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까지도 일단 장 말미에 좀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추천주도 좀 받아가시고 종목 상담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종목 상담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법은 전화와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그 앞에 무료 써있죠. 무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상당히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에 관련해서 종목 상담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짜증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양매수가 2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를 좀 보게 된다면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2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에는 이 박스권역으로 진행됐던 이 흐름들 속에서 옛날의 모습들이죠. 즉 이러한 하락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매수를 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은 외국인입니다. 근데 외국인 오늘 꼴락해봤자 400억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의 흐름들은 좀 견조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들은 누적입니다. 6월 달에 지수가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누적 순매수의 규모를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은 15조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7조 2천억, 기관은 마찬가지로 7조 1천억을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사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 힘들게 끌어온 부분들을 굳이 매도를 쳐가지고서 끌어내릴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 개인 쪽과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줬지만 기관 쪽은 여전히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는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모두 지금 현재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조정은 아주 비유티풀한 이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펠링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쫄지 마시고 일단은 대응을 하자. 그리고 지수 전략은 일단 기법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종목에 대한 AS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성적이 그다지 썩 좋진 않았습니다. 시장이 좀 나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 엔진입니다. 자, 두산 엔진을 보게 된다면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거의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난 이후에 1850원권역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 고점을 형성해주고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죠. 이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를 밀려버리게 딱 되면 이 자리대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지지를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쿵 하고 61선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수급을 떡 하고 보니까 기관들이 일단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 쪽에 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다. 즉 내일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지금 매수 제한을 해드리고 난 이후에 10%가 넘는 수익이 났다가 지금 이제 다시 밀려 내려온 흐름들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해드리는 부분들의 특성상 일단 대응 부분들에 있어서고 좀 미흡한 부분들 좀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자, 위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닉스 거침없이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일단 이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고 조정을 받는 모습들, 그리고 이 마디의 폭만큼 올라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 매도를 했다라면 추세로 끌고 가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기가 막힙니다. 근데 오늘 약간의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굳이 큰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지금 25%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이 마디 매매가 믿고 쓸만하다라는 부분들 기억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메일유업입니다. 자, 메일유업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 메일유업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주 전에 갭상승을 하는 바람에 편입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다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잡으십시오라고. 단기적으로 현재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양호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제안을 해드렸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 메일유업이 지금 현재 리온쿠첸처럼 큰 폭의 상승을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왜? 사업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분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죠.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돈은 적게 들고 시너지 효과는 크게 발휘된다. 일석이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약간의 0.5% 손실권역이지만 일단은 충분히 괜찮다.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 즉,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있게 보는 그런 투자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이죠. 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큰 폭의 박스권역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의 바닥을 형성해주고 12,000원 정도, 11,000원대 후반권역을 이탈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 한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조정을 받을 때는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이겠죠. 여전히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 한번 볼까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기관 쪽에서 안타깝게 삼거리를 매도를 하면서 음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즉, 음봉이 3개가 나오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캔들 강의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실 거고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괜찮다, 반등 시그널 노려볼 수 있다.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여유 있는 투자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유는 중국입니다.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일단은 제로투세븐도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린 그 가격 그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에 대한 AS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강의, 믿고 쓰는 마디매매 이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템포 조금 빨랐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의 믿고 쓰는 마디매매 기법입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죠. 이제는 다 눈에 익으셔야 됩니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기본 마디 수치가 있다. 이 마디의 수치는 가격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는 폭만큼,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폭만큼 올라가고 빠진다. 거기에서 매수와 매도를 설정을 하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부분들은 기본 마디에서는 전고점과 전저점에서는 수급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종목 AS를 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해드리죠. 맨 마지막에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로 해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었는가 증가가 되었는가 이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죠. 결국에는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게 포인트고, 세 번째는요. 여기에서 세 번째 마디는 쌍고점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매매 시 주의해야 된다. 지금 시장에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쌍고점, 생소하시죠? 쌍고점이라고 하니까 쌍봉 이러면 딱 아주 어울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쌍봉 하니까 좀 웃기신가요? 자, 일단은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먹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또 한 부분들, 목표치가 도달했을 때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정석이지만 그 가격이 지지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즉, 그 라인대가 지지의 라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자리대가 이탈하게 된다면 조정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탈을 했다면 그 자리대가 바로 저항 라인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이나 캔들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보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있듯이 저는 이러한 마디로 지지와 저항 가격대를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단기 흐름은 21선을 확인을 하고, 그죠? 중기는 60일을 확인한다. 이동평균선에도 별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21선은 한 달간의 평균 가격이죠. 즉 세력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61선은 중기, 즉 3달입니다. 3달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수급선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따가 다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목표치의 분석법입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일정한 패턴의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치를 분석을 하면서 유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목표치를 분석한 가격대가 무조건 올 것이다 라는 맹신은 금물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목표가는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판다라는 생각. 즉 종목이 9,990원을 탁 찍고 빠져버렸는데 목표치가 못 찾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부분들은 다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다. 즉 맹신은 금물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매도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기도 하고 매수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시장의 수급적인 흐름에 따라 약간 부족할 수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부족하다, 2% 남는다라는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한 의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또 나옵니다. 또 하나의 지지와 저항의 영역을 알고 활용을 한다. 즉 정재훈은 캔들이나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보다는 이 마디의 가격을 보고 지지와 저항 라인대를 확인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의 분석 종류입니다. 피보나치의 비율을 이용한 분석 방법입니다. 3825-618 이제 지겹죠? 3825-618 오랜만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38.2%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이 가격 폭만큼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있고 얼마까지 조정받고 이게 10,000원 올랐으니까 가격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이 계산하다가 강의를 다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숫자 없이 해드립니다. 자, 이게 38.2%의 조정이다. 그 다음은 뭐였었죠? 50%입니다. 자, 50%는 조정을 받는다라면 단기적으로 그냥 N자형으로 상승을 하는 것보단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 N자형으로 간다. 즉 이중바닥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N자형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618은 그냥 건너뛰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제일 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61.8%에 대한 조정 부분들은 크게 상관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칠판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닦고 있죠. 잘 안 지워지네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피보나치는 끝났습니다. 근데 알파벳을 이용한 분석법, 세계화 시계에 맞춰서 그래도 영어를 알아야 주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많이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N자가 가장 유력한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구간은 이 값대로 현재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분석 방법이 있지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저것 다 알고서 접목을 해보면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기초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주식 써먹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세를 이용한 목표치 분석법이나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추세에 대한 연장과 흐름을 예상한 목표치를 좀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게 된다면, 마디를 따져보게 된다면 일단은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대박 플러스를 좀 진행을 하면서 제가 칠판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칠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트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수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기본적인 강의에서 세 번째 마디는 쌍고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한 마디가 나왔고, 두 마디가 나왔고, 세 번째 마디가 나왔습니다. 즉, 이 세 번째 마디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즉,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자, 좀 전에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일단은 어느 정도 N자형과 이 값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2060포인트대의 지수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해 주면서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즉 단기 쌍봉을 형성해 주고 나서 밀렸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2060포인트에서 약 2030포인트 정도까지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대가 이탈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값만큼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 폭만큼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빠져보게 된다면 약 2000포인트를 붕괴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 때부터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들은 눌림목을 형성해주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단기적인 매매를 했을 때는 21선을 보고 중기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61선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빨간색 선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지금 주가는 밑에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21선이 하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었죠? 어서와서 물려주십시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61선은 어떤가요? 61선은 꾸준하게 상승각을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고, 즉 세 번째 마디가 나오는 과정에서 저항대에 부딪혀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 조정을 받겠지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이고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수를 놓고 봤으니까 종목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2060을 넘어가고 208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 150만원 넘어간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아이러니하게 고점 딱 종가 10월 말일경 150만원을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그 다음날 150만 2천원을 찍고 현재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폭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으니 여태까지 상승에 대한 각도는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니 저점을 만들어주고 이 가격대를 그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이 자리대가 약 152만원이더라 라는 부분들, 목표치는 152만원입니다. 이거를 넘어가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여러분들 캔들 강의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드렸었죠? 갭 강의도 한 번도 안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갭이 이탈한 지점이 152만원이에요. 152만원에 종가가 형성되고서 밀려내렸습니다. 갭으로. 그러면 갭이 상태에 공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대는 매꾸러 올라온다라는 부분들, 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더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디에 대한 목표치나 갭에 대한 부분들이나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가격대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신뢰도 면에서는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중기적으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두 차례 상승을 해줬습니다. 고점을 형성해주고 조정을 받겠죠. 근데 이 고점을 넘어가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세 번째 마디인데, 세 번째 마디에서는 뭘 조심하자? 쌍봉. 쌍봉을 조심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여전히 21선, 61선 살아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즉, 시장 아직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현대차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 제가 동그라미 그대로 표시가 돼 있네요. 자, 이 자리대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다라는 부분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매수를 했다라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을 것이고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7만원 근저리까지 갔다가 저점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50% 이상 되돌림이 나고 밀렸단 말이에요. 즉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더라도 절반 이상의 되돌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인 추세대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 N자로 빠지겠다라는 부분들이죠.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 폭에서 이렇게 빠졌으니 반등이 나와줬고요.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요래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24만 4천원 오늘 종가 자리입니다. 오늘 종가 자리를 지지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만약에 물려있던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 24만 5천원짜리 대를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고 밀린다라고 한다면 조정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상을 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근데 61선은 수급선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수급선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었는데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즉 수급에 대한 불안이 생겼기 때문에 61선이 깨져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내일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 부분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완성차 섹터 끝났습니다. 조선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이 마디 폭을 채워줬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점증을 해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표치는 여전히 18만 원을 넘어가는 그 자리대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할 게 뭐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쌍봉에 유의하자라는 부분들, 정고점 권역에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자. 즉 거래량이 증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맞아져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이 종목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수급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수급에 대한 공백이 없어요. 외국인들 잠깐 매도를 해주면 그 배 이상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현대미포조선은 잘 가는데 어떤 걸 볼까요? 삼성중공업을 한번 볼까요? 자, 삼성중공업을 보면 어떻습니까? 추세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즉, 이 추세대가 깨져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기에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다. 즉,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결국엔 어느 자리대까지? 즉, 약 38,000원대 초반권역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추세가 물려났으니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수급을 보면 마찬가지죠.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종목 내에서도 업종 내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됐든 삼성중공업이 됐든 최근에 형성된 저점 이탈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자, 현대제철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 유지를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1선 이탈 없고요.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 깨졌나 볼까요? 수급은 안 깨졌네요. 다른 종목군들하고는 틀리죠? 다른 종목군이랑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매수는 왕창 해주지만 매도는 찔끔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누가 판다면 그 이상 사준다는 거.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이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주도 섹터, 즉 굴뚝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안 죽었어요. 조선섹터 현대미포 안 죽었어요. 철강섹터 현대제철 안 죽었어요. 근데 자동차 섹터인 현대차, 기아차가 약간 약해요. 약한 모습들이지만 이 주도 섹터들이 안 죽었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아직 죽지는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수급 그렇게 매도 안 나옵니다. 결국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디 매매입니다. 즉 제가 이론으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추세를 위한 부분들,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 마디에서는 뭘 조심을 하고 마디 가격대에서는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00포인트를 위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까? 매수를 해야 됩니까? 현금을 쥐고 있던 분들이라면 결국은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61선에 대한 이 부분들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수급의 힘을 믿으세요. 외국인들이 15조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거, 수급이 사라져 있는 거, 이런 종목군들 보면 딱 오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기법 강의는 여기에서 조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을 하고 나서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매수가 14,550원에 비중은 3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14,550원이면 꽤 손실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쪽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일단 30%도 밀렸어요. 자, 얼마 전에 승천에서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다시 보기를 돌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이고, 가격 차트는 삭제를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자, 일단은 저점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고점이 나왔었죠?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락 N자형으로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이 자리대가 거의 언더슈팅 자리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마디 가격이 12,400원짜리 대가 마디의 지지 라인대인데 이 자리대를 이 거래일 반등이 나오고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즉 언더슈팅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대에 팔면 바보입니다. 매도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좀 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 마디 가격을 비우고 난 이후에 피보나치를 좀 한번 볼게요. 자, 피보나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61.8%에 대한 지지대가 나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2차 전지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십시오. 일단은 1차적인 반등 자리는 목표치를 21선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21선이 되게 된다면 일단 한번 덜어주고 다시 받든가 이렇게 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 그리고 좀 더 여유있게 보게 된다라고 하신다면 14,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대성홀딩스. 대성홀딩스요? 네. 네, 매수가고 8,680원에 20%요? 8,680원에 예, 15%요. 15%요? 네. 언제 매수하셨나요? 한 보름인가 됐습니다. 아, 보름 정도 되셨다고요? 네. 궁금한 건 어떤 거세요? 제일 궁금한 궁금한 거요? 거, 네. 아, 제가 좀 가지고 가도 되는지. 네. 네, 좀 많이 움직이질 않아서. 네. 저는 단기는 아니지만, 아, 다행히 네. 내리지도 않아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가지고 가면 될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전화 네. 끊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오랜만에 진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제 전화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단기가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보신답니다. 주식은요,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대성홀딩스 그냥 갖고 가세요. 그냥 이거 더 갖고 가셔도 된다라고 일단 결론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권역을 탈피한 종목이에요. 탈피한 종목이고 지금 현재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언제든 상승 시도로 전환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씩 따져볼게요. 자, 월봉일을 한번 볼게요. 이격 다 좁혀져 있고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 보이시죠? 거래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뭔가 수상해요. 자, 두 번째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일단은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일봉.
일봉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투자라는 기본적인 241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에서 보시게 된다면 아마 시청자분께서 이 대량 거래량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찾아보셨다라면 좀 더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날 대량 거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블럭입니다. 누군가 대량으로 팔고 누군가 그 가격에 대량으로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이 가격대에서 일단은 매도가 사고 팔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이 주식을 모든 수량들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보고 팔진 않겠죠? 올려놓고 팔아야 될 겁니다. 이거 가져가십시오. 일단은 손절이란 이런 부분들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5자리대까지는 가지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성장성도 있고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0.3배밖에 안 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보고 여유 있게 보셔도 좋겠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고 있고 연기금 쪽도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꾸준하게 사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이 종목. 자, 다음은 이제 문자 상담입니다. 한국 알콜. 일단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매수가가 3,910원에 30%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한국 알콜 한번 볼게요. 자, 한국 알콜.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는 세계화 시대에 맞물려서 이 값으로 간다라는 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 자리대까지 딱 하게 되면 이 자리대가 얼마죠? 4,670원. 지금 7월 19일 날 고가가 4,660원. 목표치 찼다. 목표치 탔다라는 얘기는 한번 매도했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려 내려왔었고 조정을 받을 때에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36,000주 상당히 좀 거래량이 미미한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3,500원대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일단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고요.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추세를 이탈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종목 교체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도 없는 상황들이고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보자고요. 한국 알콜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면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증가가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는 우량한 부분들이에요. 일단은 PBR로 따져봤을 때 0.4배 수준 저평가 구간이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일단 너무 없는 부분들입니다. 시장에서 소외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오면 종목 교체를 하자. 목표가는 약 한 매수가보다 조금 모자른 약 한 3,8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 상담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삼성 테크인을요. 네. 한 9월 한 16일경에. 네. 65,0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계속 빠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고, 지금 상담 드리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일단 이 종목을 단기로 보신 건 아니시죠? 예, 그렇긴 하죠. 네, 일단은 그러면 제일 궁금한 부분들이 과연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분이죠? 그렇죠. 또, 네.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 일단은,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전화 끊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삼성테크인을, 아마도 좀 여유있게 보셨다라고 좀 보다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을 좀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이에요. 이제는
얘가 이 자리대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 박스권역,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손절에 대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비중이 약 한 50% 정도가 된다라면 일단은 이 종목 반등이 좀 나왔을 때는 종목을 좀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은 좀 갈아타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좀 더 여유있게 끌고 가보되 목표가는 한 61,000원 정도를 좀 잡으시고 일단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은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삼성테크에는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도 못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조정을 받게 된다면 빠졌던 종목군데 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마디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면 이 마디 폭만큼 빠지지만 추가적으로 더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 세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맥시멈 이 가격 폭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많이 빠지면 약 54,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 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나, 지금 56,000원대에서 하나, 54,000원대에서 하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결국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일단은 비중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61,000원 정도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시일은 좀 걸릴 겁니다. 시일은 좀 걸릴 거지만 61,000원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바로 종목 교체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삼성테크인을 장기 투자할 것이냐, 현대미포를 장기 투자할 것이냐 한다면 저라면 현대미포주선을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다. 왜? 살아있는 종목이니까요. 즉 투자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종목 상담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내일 이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볼게요. 종목은 뭔지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요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볼게요. 자, 태블릿 및 노트 PC 출하량입니다. 증가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태블릿 PC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즉, 태블릿 PC 잘 팔리는구나. 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부품 섹터라든가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화면을 보면 디지타이저 탑재 제품에 대한 면적 비교를 좀 보게 된다면 5.7인치에서 이제 10인치 뿐만이 아니라 12인치 점차적으로 커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디지타이저가 뭐냐면 S펜 기능입니다. 터치스크린에 메모를 이렇게 하죠. 요 기능을 디지타이저다라고 영어를 또 이렇게 써갖고 하는데요. 그냥 필기 인식 기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10인치뿐만이 아니라 12인치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거, 즉 공급을 할 때가 되게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세계 주요 전자 소재 업체에 대한 PER을 좀 보게 된다면 덕산 하이메탈 높아요. 제일모직 높아요. 그 다음에 히타치도 높습니다. 근데 요거 화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낮아요. 10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라는 부분들 기본적 분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내년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점차적으로 더 높아지는 흐름들, 낮아지는 흐름들이지만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기업을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실적 좋고 저평가돼 있는 종목군들의 베팅이 들어와 줄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릴 종목은 이녹스, 네, 이 종목입니다. 자, 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의 추이를 보니까 좋아요. 3분기 때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좀 기록을 했었고, 잠소 4분기 때 주춤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라는 거, 영업 잘한다라는 얘기겠죠. 즉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녹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딱 보시니까 저 신고가 저 어떻게 사라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신고가라는 얘기는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 요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저평가가 돼 있는데 매수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승을 했을 때에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거래량이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누가 샀느냐 봐야 되겠죠. 자, 수급 외국인 기관 샀네요. 제가 좋아하는 연기금도 오늘 52,000주를 사줬다라는 부분들, 수급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내일 관심 있게 보자.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7,400원에 끝났습니다.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수 포인트는요. 27,000원부터 26,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짧게 28,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28,500원을 좀 제시해드리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부분들의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도 조금 낮게 25,3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손절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 종목만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음원주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소리바다예요. 이 소리바다가 최근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올라갔을까? 물음표를 한번 찍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죠. 음원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실적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의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좀 돌아서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은 아주 기본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정재훈이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인 기업을 들고 나왔다라는 얘기는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들고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보험 쪽,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줬다는 부분들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3,645원에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3,600원부터 3,4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2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종목 상담, 기법 강의 종목 상담 내일장 공략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